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선사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너무 먼 시대라 선사시대 미술도 여러분에게 그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생각해보니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선사시대 미술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이런 그림들을 미술 시간에 한 번쯤은 보았을 텐데요.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을까? 그냥 오래된 유물이라 그런가? 내가 보기엔 하나도 잘 그린 것 같지 않은데 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사시대 미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선사시대라는 것은 먼저 선자에 역사 사자로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데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역사, 인간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글자가 만들어져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바로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수백만 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나긴 선사시대를 다시 구분하면 구석기와 중석기, 신석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왔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벽화네, 이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별 감흥도 없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지금부터 선사시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원시인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미술은 무엇일까요? 전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미술 작품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그릇과 같은 것일까요? 적어도 선사시대에 있어서 미술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에겐 전시장이 없었을 뿐더러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미적 가치를 가진 작품보다는 실용적 위력이 있는 작품이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원시미술을 이해하려면 원시인들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용적 위력이 있는 체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시인들에게는 실용성이 있는 한 집을 짓는 것과 예술적 조각품을 만드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들의 오두막집은 비바람과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조각상도 자연이나 다른 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림과 조각 모두 주술적으로 사용된 것이랍니다. 이런 마음이 과연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기 위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잡지를 보다 존경하는 사람의 사진을 봤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 마구 낙서하는 행위를 즐길 수 있나요? 그런 행위를 일부러 즐기지는 않겠죠. 그 사람이 그 사진에 저지른 일이 그 사진의 실제 인물에게 한 것과 같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원시시대도 같아요. 적의 형상을 만들어 가슴에 불을 내거나 불에 태우면서 그들의 적이 실제로 고통받는다 믿는 것이죠. 일례로 한 유럽 화가가 아프리카 마을에서 소들을 그렸더니 원주민들이 실망해서 당신들이 소들을 다 끌고 가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했답니다. 이제 선사시대 미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바로 작품이 그들에게 어떤 위력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처음에 이 작품을 아무 생각 없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고 봤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냥꾼들은 그들의 먹이를 그리기만 하면 실제로 동물들이 그들의 힘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겠죠. 이 작품을 바라보는 기준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로 보지 말고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그렸을까를 생각하니 이 작품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전 세대로부터 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서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들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볼 기회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작품이 수행해야 할 주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 미술은 어떤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 작품하면 이러한 작품들이 떠오를 텐데요. 이 작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교하지 않은 묘사와 익살스러움이 느껴져서 오히려 원시인들의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을 가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은 마오리族장의 집에 장식된 상인방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술이 단순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정교함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술의 모든 역사는 기술적인 숙련에 의한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생각과 요구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 당시 미술가들은 각각 형태와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의 부족을 위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의도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기술과 지식을 적용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상의 눈만 그려주어 이것이 사람이라는 인식만 된다면 더 이상 그림을 자세히 완벽히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종이를 꺼내어 얼굴 모양의 낙서를 해볼까요? 머리는 둥글게, 코는 밑으로 쭉 긋고 입은 옆으로 쭉 그어보세요. 자, 그 다음 눈이 없는 낙서를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두 눈을 그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개의 점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침내 이 그림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은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원주민들에겐 특별했어요. 나무 기둥에 간단한 얼굴 형상을 그려 넣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상이 되어버리죠. 그들은 그 얼굴이 주는 인상을 마술의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눈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실물처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움을 미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렸던 종이의 얼굴에서 눈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코의 모양도 기다란 선이 아닌 동그라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린 얼굴의 부위를 조금 바꿔도 우린 이것이 얼굴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들은 주술적인 힘을 가진 예술작품에 익살스러움이라는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시미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 미술이란 삶을 살아내는 데 꼭 필요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미술작품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겠죠. 선사시대 미술의 미적 가치는 그들의 목숨이자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원시미술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 한번 바라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봐온 원시미술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